안녕하세요. 저는 에덴만 분야에서 디지털과 브랜드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박하영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말씀 주신 주제에 맞게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감을 얻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문화도 각자 다 다르고요. 정치적 관심사도 되게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른 이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 공감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라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사실 저의 직업은 어찌 보면 현재 가장 희소한 자원이 공감이나 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성 콘텐츠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노출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는 브랜드에 관련된 광고를 만들고 또 홍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주목도를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해보고 느낀 결과는 그래도 진정성을 제일 앞에다가 최전선에 두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결과를 일단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또 캠페인을 혹시 또 캠페인 기획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타인들과 소통을 할 때 좀 더 쉽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안 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보통 저희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 그리고 광고 같은 것들을 시대의 거울, 시대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심사의 기준은 대부분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저희가 심사를 하지만, 그 심사의 기준은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공감을 많이 얻었는가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에피 어워즈, 스파이크스 아시아, 그리고 와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광고제 시상식들에서 심사위원도 맡았었고 심사위원장으로도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보시면 이거는 통합부문의 심사위원장들이었는데, 이분들은 각 분야, 저는 PR 분야의 심사위원장이었고 광고 부문, 디지털 부문, 아웃도어 부문의 심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다 업계 경력이 막 20, 30년씩 되시는 인더스트리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필요는 없었지만 그분들과 이제 같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흐르는 정적과 그 텐션들이 있잖아요. 그 긴장감, 그 속에서 그 심사를 하는 과정은 뭐랄까 좀 차라리 말을 많이 하고 언어적인 어려움이 난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난데, 그것보다도 그 안에서 교감을 이뤄내는 작업들이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다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은 우수한 수상작들을 보여드리는 케이스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은 많지만, 생각보다 그 심사의 과정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상상하실 수 있게끔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회사도 다르고, 또 그리고 이분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 사용하는 언어,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업력도 다르고요. 나이도 20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50대, 거의 50대 후반 분들도 계셨어요. 이분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 이분들의 공감을 얻어낸 것이 무엇일까? 보신다고 하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전에 먼저 올해 제일 중요하게 이제 봤던 것들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런 심사를 하고 공감을 얻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Never seen before, never done before 라고 얘기해요. 맨날
한 번도 보지 않았고 한 번도 뭐 경험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생경한 가치, 생경한 케이스한테 저희가 시상을 하곤 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올해 굉장히 달라진 것은 아시아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 그대로의 것들을 주인으로 해서 시대의 주인 자체가 우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올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한국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이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발표해주고 계시는데 AR, VR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선점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서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제 아시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세 가지 가치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캠페인이든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수상을 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관련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다양성에 있어서는 포용이라든지 평등, 나이라든지 뭐 신체적인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연령, 그리고 언어, 인종 이런 거에 상관없는 다양성, 그리고 또 오디언스와의 그런 다양성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경험, 나이대를 가늠하지 않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브랜드가 자기 얘기만을 하지 않고 올해 계속 핵심 가치로 많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치라든지 브랜드가 자사의 이제 브랜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이외에 윤리의식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브랜드의 새로운 목표 전략, 이것도 목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제시하는 룰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관련성, 근데 아무리 멋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연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연결고리를 짓기 위한 각 지역 특색에 맞춘 브랜드의 이야기,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있는 재미있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의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스토리화시키는 재구성, 그렇게 6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뭐 디멘시아, 치매,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 아시죠? 그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치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 환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격리시켜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들과 같이 공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긴 해요, 지금이. 그것에 대해서 잘 다룬 캠페인이 있어서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世界的にも認知症っていうのは誤解されてるところが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けれども、認知症になったら何も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で、時に社会から認知症が隔離されてしまう。そうじゃなくって認知症の人たちと一緒に普通の暮らしができる、そういった寛容な社会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た。 일본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4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치매 환자도 더 많습니다. We opened a limited period pop-up restaurant where all the waiting staff are dementia patients. And what do we call ourselves?「言えないですよね」おしゃれでお料理がすごく美味しく、でもその結果間違えてしまったら笑ってごめんねって全然いいですよって言える、そうい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一番大事。看板が増えることで間違えてもまあいいかっていう認知症があってもなくても心がとても軽くなる、ハッピーな空気が生まれたんだろうな。 말 그대로 이 캠페인의 제목이 더 레스토랑 오브 미스테이크 오더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치매 환자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확률이 30%가 넘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Companies have taken notice and 치매 walked 환자라는 것이 사실은 격리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고 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 존재하고 있는 가치구나. 이 사람들의 다양성도 포용해야 되겠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한 건데 처음에는 한 개 매장에서 팝업처럼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는 전 일본 지역으로 확대가 된 캠페인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차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디언스의 다양성을 고려한 연결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 케이스인데 호주에 있는 한 백화점 브랜드예요. 10년 동안 계속 매출이 급락했어요. 오프라인 경험에 대해서 온라인 경험이 더 확대됐던 것은 호주의 상황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조금 더 고전이 많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 캠페인으로 10년 만에 그 매출을 전복시켰던 캠페인이에요. 근데 아이가 경험하는 그 브랜드의 가치와 또 부모가 경험하는 가치가 각자 다르거든요.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믿고 믿지 않고는 모두 다 관심이 있는 대상이고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지만 얼마나 지혜롭게 캠페인이 진행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착한지 나쁜지를 이렇게 측정하는 키트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이 백화점에서 판매했어요. 지금 빨간불이 나오니까 선물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잖아요. 전 호주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지역별로 나쁜 애가 얼마나 많은지 착한 애, 빅토리아는 착한 애가 많고 이런 식으로 다 몇 펜까지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Have you been good this Christmas? 엄마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기다리는데. 당연히 솔드아웃이 됐고요. I've been good. So many presents for Christmas. Daddy's bad. You mean good or bad? Good.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매출을 얻었다. 뭐 이런 캠페인의 예시인데 연령대별로 다양한 이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캠페인이고요. 아까 보셨던 그 깐깐하고 까다로운 그 심사위원장들의 모임에서도 모두 다 만장일치로 올해 그랑프리를 수상한 캠페인입니다. 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케이스들은 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트럭 아트 차일드 파인더라고 하는 저희도 뭐 우유값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찾는 캠페인들 많잖아요. 실종 미아 찾기 캠페인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 것인데 그 파키스탄의 특성상 실종 인구도 많고 그리고 트럭을 워낙 많이 이용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트럭 자체를 갖다가 광고판으로 활용해서 실종 어린이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던 캠페인이에요. 그런데 보면 보통 같으면 그 동일한 캠페인 비용을 가지고 기존에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페인트가 얼마나 좋은지 내구성이 좋은지 우수한지에 대해서 그 아마 미디어 광고를 만들고 그걸 열심히 스팟에 바잉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광고에다가 많이 실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미지를 안 가지고 와서 트럭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어린 아이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서 크게 보여주는 것은 페인트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수하게. 그렇지만 자신네들의 브랜드력을 가지고 이런 식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노령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케이스 2개나 보여드리는데 그만큼이나 많은 그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었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뭐였냐면 레드 레스토랑 리스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분들은 이제 후계자도 없고 그리고 거의 허물어져가는 그 일본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카사키라는 시티 안에 그 도시 안에서 이분들이 이제 후계자도 없이 이렇게 마지막 레스토랑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요리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의적으로 레드 레스토랑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실제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그 실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가지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식당 홍보나 이런 캠페인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동시에 브랜드의 그 새로운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구현해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캠페인 보시면 어떠세요? 아, 괜찮구나. 그쵸? 저런 데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노인 인구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식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낸 캠페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재구성입니다. 이거는 한 포털 브랜드에서 진행한 그 장기기증협회하고 같이 진행한 캠페인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기기증 하라는 캠페인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기존에는 어땠나요? 저희가 보통 장기기증에 대한 캠페인이라 그러면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뭐 눈을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하는 캠페인이 많았죠. 이 캠페인은 특이하게도 수혜자, 그 장기 기증 제공자를 주인공으로 한 캠페인입니다.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在中国女子篮球联赛全明星正赛上，5位受捐者集体组队参赛，他们的目的只有一个：为篮球少年圆梦。 Yesha, a teenage boy who loved basketball, passed away, and the organs he donated saved the lives of 7 people. 농구를 좋아하던 소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기 기증을 하고. We found 5 organ recipients of Yesha. We formed a basketball team named after the boy and brought to life his unrealized dream. 네, 장기를 기증받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농구팀을 만듭니다. 我是叶莎，叶莎的肺。我是叶莎，叶莎的肾。我是叶莎，叶莎的眼睛。我是叶莎，叶莎的肝。我是叶莎，叶莎的眼睛。 Yesha's team sent out a challenge letter to professional basketball teams on the WeChat social network. With 70,000 signatures, the message was put on the table of CBA. In the end, they agreed to a friendly match during the WCBA All-Star Game. 用热情的掌声，请出叶莎的球队。 但是我们帮叶莎实现了愿望。 올해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재구성해서 올해 PR 그랑프리를 수상한 캠페인이고요. 그리고 각 지역 특색에 맞춘 브랜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역 특색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캠페인은 핸드폰 브랜드가 휴대폰 브랜드가 그 중국의 춘절을 기념해서 중국 시장에서 잘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만든 캠페인입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妈，我来。啊，东西都收拾好了。收拾好了。 집에 가시는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고향에 있으신 분들은 싫지만 무언가 자꾸 싸주시죠. 그렇게 필요 없는데 다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것도 있을 거예요. 싫지만 엄마가 주신 거니까 들고 상경합니다. 이 캠페인을 가지고 한 사람의 케이스만이 아니라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엄마는 다
있거나 뭐 부모님이나 그분들이 주신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가치를 보여주는 걸로 인해서 중국 시장 내에서 꽤나 잘 캠페인이 집행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3분짜리 영화로 이제 제작이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확대가 됐던 캠페인입니다. 可能每次吃这场的时候，我就会想到家乡有味道，妈妈的感。 그래서 어쨌든 공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이 무엇인가 앞에 6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항상 얘기할 때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해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를 포함되어야지 문화적 가치도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캠페인이 반드시 좋은 기획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란 결과, 그러니까 기획력과 실행력 동시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수치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접근 방식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강력한 콘텐츠와 내러티브, 문화적 맥락과 특색, 오디언스의 행동 유발, 아까 보여드린 캠페인들이 그렇죠. 브랜드의 목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꿔가고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기본에 충실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이런 캠페인들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것이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디언스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성공적인 캠페인의 핵심에 있어서는 오디언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 회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브랜드 밸류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와 가장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고 동시에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의 이제 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오디언스와 진정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감을 얻기 위해서 3가지, 또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도 3가지 요소, 관련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